안녕하세요. 초음파 영상학 하명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스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스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4장에 나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브와 스캔 방법인데요. 프로브에는 앞전 배열, 그죠? 앞전 결정의 배열 형태에 따라서 프로브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브의 종류,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앞전 결정 배열에 따라서 리니어 형태로, 그죠? 차례 아열시킨 거는 선상 배열 프로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선상 배열 프로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위상차 배열로 배열 프로브를 이야기를 하면은 합정 결정들에 이렇게 동시에 전기를 주었을 때 음속이 집속이 안 돼요. 보낼 수는 있지만 집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로 가동을 하면은 음속을 집속시킬 수 있어 여기 영상을 분해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프로브를 위상차 배열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리니어 프로브의 종류에 보면 리니어 프로브가 있고요. 그죠? 일직선 선상으로 나타낸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형 프로브를 보시면은 섹터형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섹터형 프로브는 이렇게 생겨서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프로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꼴 모양으로 보통 심장에 그죠 주로 많이 쓰죠. 갈비뼈 사이사이를 들어갈 수 있게끔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컨벡스형 프로브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컨벡스형 프로브가 있는데요. 컨벡스형 프로브는 섹터 프로브보다 표면이 넓고 니어필드가 좀 넓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섹터와 리니어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형 프로브가 있고 도플러 검사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수 프로브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오늘 배울 거 스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캔 방법을 보시면은요. 선 주사가 있고 섹터 스캔이 있고 그 다음에 컨벡스가 있고요. 라디얼 스캔이 있고 아크 스캔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주사 방법을 보시면
선상 배열, 그죠? 선상 배열, 이렇게 선상, 직선, 일직선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프로브와 가까운 부위를 섹터 프로브보다는 넓게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브의 길이에 따라서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그죠? 넓은 시야를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의 길이. 프로브가 뭐 5cm냐, 뭐 7cm냐에 따라서, 그죠? 뎁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늑골과 같은 장애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늑골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섹터 프로브 같은 경우에 피해서 볼 수가 있는데 리니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섹터형 프로브를 이용을 하고요. 좁은 간격을 통해 장기 내부에 넓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늑골 사이로 심장을 검사하고요. 장기의 깊은 부위를 넓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뎁스가 깊어질수록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예요? 가까운 리얼 필드 여기 다 있는 부분이 나타난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섹터 스캔에 요 질이나 혈관 내 삽입하는 프로브가 여기 섹터 프로브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섹터 프로브보다는 마이크로 컨벡스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벡스를 작게 축소한 것처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동 방법 같은 여기서 나오는 섹터 스캔의 여기 안 혈관에 쓰는 삽입용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방법이 있고 전자 가동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로 전자 가동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섹터 프로브고요. 표면에 닿이는 부분이 작죠. 스몰 이렇게 볼 형태를 잘 살펴보시고요. 컨벡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호 모양으로 보입니다. 배열은 일직선상으로 되어져 있고 프로브 자체가 원호 모양입니다. 리니어와 섹터 프로브를 장점을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거. 배열은 리니어, 그죠? 모양은 섹터. 그래서 섹터 스캔의 장점은
늑골과 늑골 사이의 좁은 간격을 통해서 장기를 뒤로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컨벡스 같은 경우에는 프루브에 가까운 부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컨벡스 프루브를 이용할 때 이 컨벡스 프루브 여기 양쪽 끝에 피부로부터 공기층이 생기지 않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해요? 초음파가 에어 때문에 투과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영상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안 생기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시죠? 늑골 사이를 보고 뒤쪽으로 좀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컨벡스 프로브 보이시죠? 앞에가 아까 섹터 프로브는 이렇게 뾰족했는데 훨씬 넓습니다. 라디얼 스캔 같은 경우에는 방광, 직장, 전립선, 정낭 등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직장 내로 삽입하고 360도 회전하고 주위의 장기를 영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검사할 때 프루브 크기를 작게 해서 요도로 통해서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게 있고요. 요도경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거를 다 초음파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프로브를 안에서 넣어서 보는 겁니다. 네, 이건 내시경이에요. 아크 스캔 같은 경우에는 하늘 압전 결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브를 동그란 형태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유방 검사라든지 안구, 갑상선 같은 검사를 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예전에는 이 워터백을 이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물속에도 기포가 있으니까 잘 증류수를 쓰나? 그렇게 해서 기포를 없애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그런 워터백 물이 담긴 여기 안에 넣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 물을 넣어서 그죠? 물주머니 같은 거를 앞에다 놓고 프루브를 이렇게 놓고 썼는데 요즘에는 조직 등가 물질의 패드를 이렇게 얇은 조직 등가 물질의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최근에 요즘에는 조직 등가 물질 패드를 사용을 안 해요. 그마침 데드존이 얕아져서 내가 보고자 하는 포커스가 훨씬 표면 쪽으로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걸 문제를 물을 때는 패드를 슈퍼피셜 표재성 장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기록 방법인데요. 영상 기록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A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있고 D 모드가 있고 컬러 모드가 있고 그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튜드 모드인데요. 반사음 강도나 양을 진폭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반사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A 모드를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안구 검사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그 외에 뭐 낭포와 내부의 충실형, 이렇게 솔리드와 시스트와 솔리드 형태의 종량 구별할 때 많이 쓰고요. 단계 운동용으로라든지 천차의 깊이를 측정할 때 등의 거리에 많이 씁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은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 시스텍 눈 안에 안구 안에는 시스텍이 하니까 요 하나하나 나타낼 때마다 거리에 따라서 구조물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달라집니다. 강도와 양을 반사음의 강도와 양을 진폭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P모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브라이트니스 반사음의 시그널의 강도나 양에 따라서 그런 거를 밝은 점들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2차원적인 단면 영상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나타냈죠. 보이시죠? 깨끗하고요. 그죠? 포탈베인이고 다이아프라감이고 이런 걸 다 브라이트니스로 밝고 어둡고 정도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비가 보이고 포탈베인이 보이고 리버가 보이고 그죠? 다이아프라감 M모드 심장벽이나 심장 내 판막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은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한 부분만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시중격벽이랑 그죠? 레프트 벤트리클의 월의 모션이랑 그다음에 요 중간에 밸브의 모션이랑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M모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코를 하는 분들은 M모드를 볼 수 있는데 일반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M모드를 잘 못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플러 M모드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한 거고요.
혈류의 속도나 방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펄스파를 이용하거나 연속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혈관이 가지고 있는 혈류의 파형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도플러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GFM, 컬러 플로우 매핑 모드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혈류의 방향, 속도, 그리고 속도의 변화 등을 색깔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이렇게 펄스만 보였었죠, 밑에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컬러로 매핑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지죠. 하지의 혈관인데요. 이거는 복부 혈관이고요. 가는 거, 오는 거, 그죠? 위에 거. 그래서 위에 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아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혈류를 나타냅니다. 여기 아테리, 베인.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매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시간 영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냅두다가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임상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플린 비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물도 한 모금 드셨나요? 비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플린, 비장의 해부 및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을 보시면은 인체에서 가장 큰 세막 내필계의 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체 면역 기전인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섬유선 반성 조직막으로 덮여 있고 배막에 둘러싸인 배 안의 장기입니다. 페리토니얼 장기죠. 그리고 태생기 때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척혈구와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성인이 되면은 조혈 기능을 하는데요. 림파구와 단핵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어디 가서 비장에 가서 파괴가 되고요. 담즙 색소를 만듭니다. 크기는 길이가 약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7cm, 두께는 3cm. 평균 무게는 150g 되고요. 비장의 위치를 보시면은 왼쪽 제 8번째 갈비뼈에서 11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갈비뼈 끝에쯤 스캔을 하면서 위쪽으로 프로브의 방향을 주면은 스플린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토막의 후방에 왼쪽에 위치를 합니다. 스토막 뒤쪽, 위장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비장의 안쪽에는 위, 췌장꼬리, 왼쪽 신장, 그리고 큰 창자, 라지 바울이죠. 왼쪽 결장 굽이, 스플래닉 플렉처가 다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비장문, 스플래닉 할름 같은 경우에는 비장의 안쪽 면에 중앙에 위치를 해요. 비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있어요. 비장 동맥과 동맥이 통과를 하고요. 출입을 하고요. 부비장, 액세서리 스플랜이 여기에 잘 생깁니다. 액세서리 스플랜 같은 경우에는 비장이랑 실질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에코가. 비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비장 동맥과 비장 정맥이 있고 비장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수죠. 레드 펄프. 그리고 거기에는 척혈구와 림파구, 식세포 등이 구성되어져 있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다음에
림프 조직의 집단인 백수 같은 경우에는요. 림프 조직의 집합체로 주로 면역 반응을 매개로 합니다. 그 외에 뭐 피막이라든지 지지, 육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8번에서 11번 사이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여기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할룸이고 정맥과 동맥에 지나갑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그죠? 낮에는 조금이야. 낮에는 따뜻하고 그죠? 아침 저녁은 약간 쌀쌀한 편이에요. 그죠? 아침엔 쌀쌀하고 오후에는 괜찮더라고요.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동맥과 정맥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레드 버프가 있고 화이트 버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캡슐. 초음파의 질환을 비장의 질환을 초음파로 한번 보시면은 비장 질환은 커지는 게 있고요. 비장 동대가 있고 그리고 비장의 낭종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형 메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농양이라든지 외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초음파로 한번 보시면은 하나씩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비장 종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비장 종대는 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커지는 경우는 없죠. 보통 비장 종대가 있는 경우에는 리버가 이상일 때 주로 많이 크고요. 비장의 그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체에 어느 부위에 질병이 생겼는지 진단해내는 보조적인 소견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장 종괴가 되면은 가끔 왼쪽에 위쪽에 복부에 종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장종대 스플레노메갈리를 보면 염증성 질환이 있고요. 염증성 질환에는 결핵, 말라리아, 그죠? 그리고 염증성 반핵세포 증가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급성성 심내막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농양이 형성이 될 때도 이제 농양이 염증이니까, 그죠? 그리고 골수 섬유종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길 때도 디지즈가 질환이죠. 그 다음 비장종대의 문맥압 항진증, 포탈 베인에 하이퍼텐션이 생겼을 때 문맥압이 상승을 하면 얘가 커집니다. 간경화라든지 문맥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의한 폐색이 있고요. 아니면 간암이라든지 췌장염 뭐 이런 췌장암 같은 거 혈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암, 림프종, 백혈병, 혈액 질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비장종대가 생기고요. 비장종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로 보면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다늑간 왼쪽에 늑간으로 주사를 했을 때 비장이 보이면은 그냥 비장종대를 의심을 하면 돼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갈비뼈 있는데 딱 댔을 때 비장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8에서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갈비뼈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해서 봐야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됐는데 보이면은 종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장의 두께는 정상콕밭의 두께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대 크기는 이렇게 재요. 중량을.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두께 곱하기 0.43. 그래서 최대 길이가 12, 폭은 7, 두께는 5까지만 정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재는 거예요. 12. 보이시죠? 이렇게 정상. 넘으면은 30이 넘으면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 길이 12cm, 폭 7cm, 두께 5cm, 그죠? 20이 아니고 200이 넘으면, 그죠? 중량이 200g이 넘으면 비장종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떠세요? 전혀 다르죠? 크기가. 그죠? 는 비장 종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이시죠? 엄청 크죠?
오늘도 검사한 사람 중에 CT를 촬영을 했는데 여기 간이랑 비장의 크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장도 커졌고 간도 작아졌어요. 옆에 주변에 아사이티스 복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다 복수였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CT를 찍고 검사를 하러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경도에 비장 중대가 있고 중중도, 그다음에 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보시면은 경도는 감염성 질환인 경우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등조 같은 경우에는 순환장애, 우려성 심부전이라든지 간경화 같이 그런 문맥과 환기증이 생긴 경우, 그리고 고도의 비장종대 같은 경우에는 혈액 질환이 생겼을 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장 종대일 때까지 공부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비장의 낭종을 한번 보시면 시스트죠. 시스트의 특징을 보면은 원형이고 내부에 에코가 없으며 음향 증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낭종이 보이고요. 낭종 내부에는 저 에코의 반사체가 있고 이런 경우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게 콜레스테롤 입자에 의한 것이 주로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에서 생기는 원발성, 원발이라는 거는 비장 자체에 생기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매우 드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장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원인이 있어서 커지는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없다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낭종도 마찬가지예요. 낭성혈관종이라든지 림프종. 보통 전이암 때문에 낭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간에 질환이 있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비장에도 시스트 구조물이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시스트 보이죠? 여기 액세서리 스플린이고 시스트가 보이고. 그 다음 솔리드형 매스를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비장 실질에 이상 변화를 일으킨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그죠? 미세한 전이암과 미만적으로 깔린 미세병변은 초음파로는 관찰하기 어려워요. 보통 이제 비장의 양성 같은 경우는 혈관종이 많습니다. 초음파로 보시면 간혈관종, 솔리드 매스에는 간혈관종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높은 반사성으로 나타납니다. 밝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혈관종 같은 경우에는 충술형 종양 중에 혈관종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반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석회화가 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에 낭성 구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동기 주변에
팔로 징후라든지 저에코의 밴드가 보이면 뭐라고? 전이성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성 종양에는 림프종이랑 전이암이 있는데 악성 종양 림프종의 초음파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원형으로 주로 많이 되어져 있고요. 비교적 균일한 내부 에코를 갖는 저에코성 종괴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겟 사인이라든지 불사이 사인을 동반한 저에코성 종괴가 주로 전이암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저 비장의 전이를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종양은 색소암, 유방암, 폐암, 난소암, 위암 등이 있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종종 낭성정이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장의 전이성 암 같은 경우에는 낮거나 높거나 혼합된 반사음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냥 나타날 수 있어요. 딱 정해진 에코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에코가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솔리드 혈관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장에 있는 림포마예요. 암이죠, 암. 에코가 섞여 있죠. 제가 하나 따로 영상을 갖고 온 거. 비장경색 같은 경우에는 임팍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장경색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골수질환, 심내막염, 혈관질환, 림프종 폐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은 상복부의 통증이라든지 그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변연의 저에코에 외건 웨지 쉐프로 모양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글거나 둥그렇게 변하거나 결절성 종괴처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나 신종양, 새로 생긴 종양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뇨성 경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경색 부위가 크기가 감소를 합니다. 만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코의 섬유화 부위로 치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소 내에 출혈에 의해서 감염을 일으켜 저절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게 보이시죠? 경색입니다. 그리고 비장 농양의 초음파적인 특징을 보시면 화농성 농양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보여요. 저에코성이고요. 림프종과 비슷해서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혼합형 에코 모양 에코형이고요. 다중 반사를 일으키고 음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전에 화농성 농양이었잖아요. 지금은 곰팡이성 감염으로 생긴 경우에는 주변의 낮은 반사음을 동반하는 높은 반사성 에코로 나타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타겟 사인과 불수 아이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이죠? 업세스가 나타나는 거 보이죠? 보이시나요? 여기 동량이 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스플린이고요. 트라우마 외상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외부에서 외상을 당한 거죠. 복벽을 가한 경우에는 CT 촬영이 좋기는 한데 CT 촬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상 직후에 비장 같은 경우 파열이 된 경우에는 높은 반사체로 나타나요. 왜냐면은 혈액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생겼는 경우에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급성 혈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흡수가 돼요. 피 같은 경우,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피막하 혈종 같은 경우에는 비장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비장의 피막이 함께 파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복강내로 복수가 차죠. 헤모페리, 그죠? 복수가 찹니다. 농양은 혈종이 감염이 되고요. 감염이 됐을 때 보여지는 거고요.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가성낭포를 형성합니다. 슈도시스트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 외상을 받아서 여기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동맥류예요. 이거는 가짜 동맥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게 어떤 걸 볼 거냐면 비장동맥의 동맥류를 볼 건데 그 전에 동맥류를 보시면은 동맥류는 벽 자체가 약해져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슈도 에누리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게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져서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찢어져서 여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벽에 생긴 동맥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비장문 근처에 있는 비장동맥의 원위부에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요. 보통은 축상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요.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석회화로 인해서 후방음영이 생기고요. 둥근 낭종처럼 보여지고요. 가성 낭종이 다른 콜렉션 플루이드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칼라 도플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가성 동맥류의 원인에는 췌장염이 있는데 주로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는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이 소화액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를 소화하는 이자 효소가 얘 자체적으로 췌장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혈관벽을 파괴를 시켜서 얘가 나와서 췌장 안에 이렇게 혈관이 뭐예요? 손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치료를 동맥색전술이나 지라절제술을 비장절제술 그러면 아니면은 췌장절제술 그죠? 췌장절제술을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왜 췌장염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플레닉 아테리 쪽으로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에누르춤이 생긴 겁니다. 부비장 액세서리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부금시 죽고 나서 부금시 한 30%에서 발견돼요.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죠. 많이 발견되고 비장문 근처에서 호모제니어스한 에코를 갖는 콩알 만한 크기의 둥근 모양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신생물이랑 감별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있어도 사실 임상 증상 자체는 없습니다. 번 어게인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비장절제 수술 후에 크기가 커진 비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무비장 같은 경우 보이시죠? 스플린 보이고 비장 석회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고요. 석회화된 유가종이나 결핵 또는 간경화 때문에 동반을 하고요. 스타 스카이 사인이라고 해서 다발성 석회화 총파 성격의 소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찍힌 거. 그 다음 하나 또 보시면은 막 찍힌 거 보이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오늘 사실 스플린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놔야 다음 시간에 조금 키드니 신장도 나가고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캔은 우리가 만나는 10주부터 해서 스캔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스캔 방법이랑은 조금 따로 떼서 하겠습니다. 판크리아스 췌장을 한번 보시면요. 해부생리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하고 끝낼 건데 보통 이제 판크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배 후복막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복막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 되고 두께는 1에서 1.5cm, 두께는 폭은 3에서 5cm, 무게는 60에서 100g 정도 됩니다. 허리 룸바 1에서 룸바 2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연령이나 체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체격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췌장의 헤드는 샘창자의 두 번째 뭐예요? 듀오데넘의 세컨 부분에 이렇게 그죠? 췌장의 꼬리는 아까 전에 했던 비장, 스플린에 박여 있습니다. 구부는 머리, 몸통, 꼬리로 되어져 있고요. 유두부, 그죠? 파터 유두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나누는 가상의 선이 있는데 갈고리 돌기는 헤드 부분이고 뒷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 위, 아래, 앞뒤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고 그리고 머리, 몸통, 꼬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나누면 몇개가 된다? 12개가 된다. 각각을 3개로 나눈 거니까 12개가 되죠. 3, 4, 12. 그리고 췌장 머리부는 샘창자의 아랫부분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췌장의 몸통부는 앞쪽 배벽을 따라 주행을 하고 췌장의 꼬리부는 비장문부 왼쪽 신장 위쪽 그죠? 신장의 위쪽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꼬리부 같은 경우에는 배쪽면은 위장과 스토마가 근접해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아크 모양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가장 앞쪽에 위치해요. 헤드 이렇게 보여요. 머리부는 일반적으로 몸통 꼬리 부분에 비해서 두껍게 보이면 그래서 각각의 사이즈를 보시면 머리는 2.5cm, 목은 1.2cm, 몸통, 꼬리 각각 사이즈가 다릅니다. 크기보다는 형태하고 대칭이 중요하고요. 막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다방 멀티로큘러 그랜드입니다. 외분비, 내분비를 다 다루고 있어요. 외분비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이 나오는 거고 내분비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샘창자의 등 쪽, 도절 부분과 배 쪽에서 판크리아스가 생성이 되고요. 배 쪽 싹이 장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등 쪽이랑 합쳐져요. 판크리아스는 하나의 원래 장기가 아니고요.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배 쪽과 등 쪽이 만나서.
그래서 췌장의 머리부의 상부와 몸통 꼬리부 여기는 등 쪽 이렇게 지우개를 조금 줄까요? 지우개를 조금 지우면은 이렇게 있는데 췌장 머리의 상부와 꼬리, 몸통은 요쪽은 등 쪽, 그리고 여기 밑에 하부와 발골이 돌기는 배 쪽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 배 쪽 싹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얘 등 쪽, 판크리아스 쪽이랑 만나지는 겁니다. 췌장관의 구조물을 보시면 주췌장관이 있고요. 부췌장관이 있는데 주췌장관 같은 경우는 윌성 덕트고요. 부췌장관 같은 경우는 센토리니 덕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은 크게 기억할 게 없는데 나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췌장의 에코 같은 경우에는 소엽 사이의 지방과 섬유 조직의 침착 정도에 따라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고 대개는 간실질의 에코보다 약간 높은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지방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기능과 상관없이 약간 에코가 높아지고요. 뒤배막 지방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췌장 주위의 혈관은 췌장의 관찰에 도움이 되고요. 비장, 정맥, 동맥, 그리고 위샘 창자 동맥, 위창자간막 동맥 및 정맥. 이 말이 저는 의학용어로만 쓰니까 새삼스럽네요.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네요. 췌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췌장이 있으면 판크레아스 덕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췌장 꼬리부에서 주췌장관이 췌장의 중심으로 이렇게 쭉 유행을 하고요. 췌장관에 확장이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상에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췌장관의 직경이 보통 3mm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췌장관이 수직으로 만나면 여기가 고이커 하이퍼레코이하게 보여집니다. 잘 안 보이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보이시죠? 췌장에 이렇게 요거랑 각각 따로였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만나서 하나의 췌장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가 판크레아스 덕트가 있어요. 판크레아스를 탔는데 지표가 되는 관상 구조, 그죠?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헤드와 넥을 탔는데 관상 구조는 지표가 되는 랜드마크. 이게 여러분들도 임상에 나와서 이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찾는데 지표가 되는 관상구조 이렇게 안 하고 찾는데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은 낯설어요. IVC 하대정맥 그리고 우리 배울 때랑 저희 배울 때랑 또 말이 다른 게 저희 때는 하대정맥이라고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순한글로 많이 순한글 말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슈페리어 메센트릭 베인, 그죠? 디스탈 코먼 바이덕트, 가스트로 두오데나 아테리, 위샘 창자 동맥, 이렇게. 이게 지표가 되는 관상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디와 테일을 찾는데 랜드마크는 뭐냐면 비장정맥, 동맥, 그 다음에 위창자 감막 동맥, 왼쪽에 신장정맥, 췌장관. 그다음에 바디와 테일을 찾는데 지표가 되는 경우에는 췌장관과 부이자관, 그죠? 악세사리 덕트, 췌장관, 판크레아스 덕트. 보통은 2mm까지. 스플래닉 베인이 이렇게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은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보이면 요 밑으로 스플래닉 베인이 지나가게 되고요. 요 위로 중간에 판크레아스 덕트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요거는 판크레아스 덕트고 요거는 스플래닉 베인입니다. 요 영상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VC랑 SMV, SMA랑 에어타, 판크리아스, 그죠? 가스트로두오데날 아테리, 가스트로바일 덕트, 가스트로두오데날 바일 덕트, 그죠? 네, 다른 장기와의 관계를 보면 샘창자는 C자 모양의 샘창자 꼬리 내에 췌장머리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여기에 췌장 헤드가 있고 위죠. 췌장 몸통하고 췌장 꼬리에 걸쳐서 이렇게 위에 전방에 위치를 하죠. 그리고 레서삭 같은 경우에는 위장과 췌장 사이에 있는 배양 공간이고요. 페리토니얼 스페이스고요. 위장은 비장문까지 그죠? 이렇게 판크리아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꼬리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 같은 경우에는 담낭머리 앞쪽, 아니 담낭머리 앞쪽에 췌장머리 앞쪽, 그죠? 위쪽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간의 왼쪽 엽은 췌장의 앞쪽에 있어서 음양창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 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플린, 그죠? 스플린에 할룸에 판크레아스 테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밑으로 왼쪽 키드니가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캔하기 전까지 췌장에 랜드마크가 되는 것과 다른 주변 단계의 관계를 확인을 했고요. 얘네 아나토미, 해부나 생리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11주부터죠. 11주부터 지난번에 아까 전에 제가 10주라고 그랬는데 11주부터 우리가 스캔을 하는 거를 4주간에 걸쳐서 해볼 거예요. 해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췌장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스캔하는 방법은 우리 스캔하는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